이번엔 곽상준의 빨간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지점 곽상준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에 뉴욕 증시 큰 폭 상승했습니다만 어제 국내 증시는 이 부분을 미리 좀 보여줬죠. 국내 증시 어제장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상승 통해서 최근에 좀 불안했던 모습이 마무리됐다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 부분 좀 어제 부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장이 정말 세계 시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선행지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미국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흐름인데요. 이번에 그 조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38.2%의 되돌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네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었던 8월 27일 지수가 약 1720포인트였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수가 250포인트 정도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250포인트 상승 부분에 38.2% 되돌림 수준은 약 한 98포인트, 100포인트 근처 수준이 되는데요. 11월 11일 고점 대비 11월 17일 저점이 약 100포인트 수준의 약차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만 기술적으로 한번 파악해 본다면 약 38.2%의 되돌림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가 강세장 흐름에서는 이 되돌림 비율이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강세장일 때는 보통 한 이런 3분의 1 정도 수준의 되돌림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을 때는 50%, 그 이상을 받으면 완전히 장이 꺾인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되돌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꺾이고 장이 계속하는 흐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악재 상황들은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돌발악재라는 건 중국의 금리 인상 이후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요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것 위에라면은 그렇게 큰 돌발악재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얻는 교훈은요, 자본시장이 매우 세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처럼 세계의 영향력들이 그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 시장이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자율 반등 구간에 들어오기도 했었던 점도 보자면 중국이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이제 상승할 때가 되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미국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만 미국 외에도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한시름 좀 돌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어떤 부분 참고해야 할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지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어떤 기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 것이냐, 그리고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리밸런싱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번 조정이 아마 조정의 마무리라면 내년까지 굉장히 큰 장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고 저희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시가총액 리밸런싱이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몇 년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상승장이 있을 때는 그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런 주도주라든가 선도주들이 꼭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는데요. 우리가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기계조선 업종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2010년 올해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화학 자동차 업종이 그 중간에 서서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대거 기계조선 업종들이 진입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학과 자동차 업종이 대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면 떨어진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최근에 보면 금융과 건설, 유틸리티는 그 시가총액이 과거에 비해서 한참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자, 중장기적인 투자로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가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될 터인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것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과거에 약 2조 대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다가 또 엄청나게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또 5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는데요. 지금 중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과거에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아주 밀려서 낮은 시가총액 순위로 떨어진 그런 업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낮아진 시가총액의 종목과 업종들을 한번 골라보는 그런 시가총액 리밸런싱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지점 곽상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이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하고요. 빨간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